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4일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조금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 마무리했습니다. 둘 다 보합 마무리했고요. 흐름 자체가 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증시는 거의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먼저 보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다우는 보합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은 또 0.6% 오르면서 15,200포인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다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되고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해서 한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는 바로 이제 V자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이전과 비슷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와는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뭐 내성도 생겼겠지만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라든지 그런 실적주들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의해서 또 기대감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또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히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또 이제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미국 증시는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는 점,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지고 나서 좀처럼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 아직 멀었죠. 네, 조금 더 있으면 발표가 날 텐데요. 서서히 이제 기업 한 기업씩 슬슬 이제 발표가 날 겁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회복을 잘 못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전과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이제 한참 증시가 불붙었을 때와는 거의 이제 절반 정도까지 거래량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망세 혹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거래량에서 증시 전체 거래량에서도 보이는 점이고요. 네, 주봉을 좀 버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는 계속해서 241선 아래, 그리고 추세 상단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이 붙기 위해서는 그런 대형주들이 좀 다시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또 살아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대형주의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서야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몇 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를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약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많이 못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꽤나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뭐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외인 투자자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집계를 해봤을 때는 좀 많이 빠져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증시가 메리트가 있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미국 증시 팔면 이제 달러까지 나오니까 분명히 이제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 증시로 이탈을 하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한 번씩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 보면 뭐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 오늘 또 플러스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말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을 이제 보면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68%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곧 1.7%대로 좀 있으면 이전 고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이 환율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이제 이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미국 증시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제 테이퍼링에서 좀 빠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NF 보겠습니다. 2,900원 하락해서 19만 4,9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19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9만 원 거의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장중에 이제 20만 원까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하락을 좀 하면서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를 좀 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21선 추세를 지켜주면서 꾸준히 이제 이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월요일부터 해서 21선 받치면서 상승으로 또 올려준다면 계속해서 그 유효한 MSCI에 대한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미리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1월 10일쯤 되었을 때는 그 MSCI 편입 여부에 대해서 확정 종목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LNF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이 MSCI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반기 리밸런싱 이외에 그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해가지고 8월 달에 MSCI에 편입이 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NF와 비슷한 이 소재 뭐죠? 2차 전지의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LNF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이제 IBK에서 증권사 목표가를 27만 원이었나요? 28만 원이었나요? 아무튼 아주 이제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괜히 이제 그렇게 목표가를 높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국발 그 배터리 이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 중국발 배터리를 이제 많이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서 좀 국내 배터리 제조업 혹은 그 다음에 소재주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뭐 크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사실은 꼬리를 달고 23만 3천 원에서 좀 이제 한 10% 20% 정도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제 위로 좀 향하고 있고요. 다음 주쯤에 이제 21선 추세를 지켜주면서 계속 위로 향할 이 상승을 이어갈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이제 매도를 좀 끝내고 매수로 다시 전환을 좀 해줬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투자자가 좀 크게 한 번씩 매도를 해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기관 투자자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MSCI 같은 경우는 사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 지수를 리밸런싱해서 이 편입 지수와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요. 편입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11월 10일 이전부터 약간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게 되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 외국인이 매수할 때 또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LNF가 상승을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는 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정도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기술주로서 상당히 이제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뭐 들고 가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낙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MSCI 리밸런싱 한 종목, 특히 편입한 종목들은 그 리밸런싱 기준일인 11월 30일 이후에 하락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를 좀 해두시고 11월 달까지만 딱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잠깐 보게 되면
테슬라발 이제 조금 악재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LFP 확대 선언을 하면서 배터리 종류죠. 그래서 리튬 배터리 말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제 사용 확대 방침을 바뀌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3만 개 배터리를 주력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사에 이렇게 좀 위기론이 제시가 되면서 잠깐 이제 하락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는 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 국가들의 여러 기업들이 전부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나머지 배터리 기업들도 이렇게 LFP를 확대를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사에 보면 시장 불안과 달리 국내 배터리사들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 차업체와 그다음에 배터리 동맹 구축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어서 배터리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1위인 테슬라의 횡보가 이제 좀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아주 큰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MSCI 편입에 수혜를 받을 이제 LNF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분명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